네, 굉장히 그 궂은 날씨 속에서도 또 그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그 좀비 크러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곳 쿠시네마까지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영화 인천 스텔라를 연출한 한국의 크리스토퍼도 놀란 감독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그 GB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그 선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선물이고 저도 밖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걸 진짜 준단 말입니까? 아 그렇다고. 근데 이제 그 미리 주면 갖고 가실 수가 있어서 끝나고 나가실 때 드린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금 보신 영화 좀비 크러쉬를 연출하신 우리 감독님과 또 출연하신 배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독님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감독님입니다. 저 미국의 데니 보일 감독이 있죠. 28일호를 연출한 데니 보일 감독이 있다면 한국에는 데니 보일러 장현상 감독이 있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현상 감독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비 크러쉬를 만든 장현상 감독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모르고 그 선물을 다 준비하지 못했고 저희가 질문해 주시는 거 봐서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다 주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고가라서 아니 이걸 다 준단 말이야 했는데 역시 질문 좋은 질문 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그리고 카톡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여기로 접속하셔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액션 배우분들 중에 이영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의 조현걸 차세대 액션 스타 우리 조승구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의 조영걸. 네. 좀비 크러쉬 헤이리에서 이 박민구 역할을 맡은 조승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이 꾸물이 캐릭터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극중에서 활약도 정말 많이 하고 너무 그래도 조승구 배우님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아주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도 이제 재밌게 보셨겠다. 많은 정말 질문 세례가 이어질 것 같은데 우선 저희끼리 좀 이렇게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동안 좀 잡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영화 GB라 그러죠. 관객과의 대화라는 것이 보통은 사실 조금 이제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화에서 한 번에 보기 힘든 지점들을 또 관객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해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무거운 분위기들도 있는데 저희는 오늘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화도 워낙 즐겁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그 비슷한 느낌의 B급 영화라는 장르를 만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꼭 받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어떤 멋진 좋은 영화를 내가 볼까 하는 어떤 그 기대감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웰메이드 작품을 많이 막 기대하고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웰메이드 말고 저는 이제 그 웨메이드 영화를 좀 만들고 있는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감독님 이 영화 왜 만들었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 영화는 웰메이드가 아니고 웨메이드다. 제 스스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자 그런 맥락에서 저도 감독으로서 우리 감독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출 의도나 기획 의도, 제작 의도랑 비슷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화 왜 만드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 영화를 준비할 때에 준비하기 전에 오늘도 평화로운이라는 영화를 봤었죠. 그 백승기 감독님의 그 영화가 대단한 영화인데 정말 대단한 영화였고 그때 저희가 GB를 하고 이러면서 이래도 되는구나. 영화를 만들 때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본인이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때 백승희 감독님을 뵙고 또 GV도 그때는 제가 모더레이터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정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됐고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B급 영화를 한번 구상해보자 라고 하면서 좀비를 선택하게 됐고 좀비를 저 혼자 선택한 건 아니고 이제 조승구 배우와 함께 같이 작업을 하는 팀원들이 있는데 웹드라마도 많이 찍었어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이유가 없다라는 웹드라마를 아주 아이디어가 많은 조승구 감독이 직접 연출을 하면서 계속 시리즈로 일주일에 하나씩 찍었던 시절이 있는데 좀비 웹드라마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여기부터 그 모든 아이디어가 시작됐고 저도 만화 그리고 만화 보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비라는 소재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근데 뭐 스케일에 있어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 조승구 배우를 포함한 그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면은 우리가 좀비라는 도화지에 아주 재밌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면은 뭐 사돈의 팔촌이라든가 네버 다이 버터플라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결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의 이제 이번 작품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작품의 분위기 좀 다른 느낌의 장르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또 그런 속사정 팀원들의 영향이 네, 팀원들에 팀원들의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면 그 팀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그 임금님 정치랑 좀 비슷해요. 그 조선시대 임금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서 파란 옷 입은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떠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막 받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같이 그 입으신 파란 옷, 빨간 옷 입으신 우리 그 조승구 배우님은 우리 그 장현상 배우님의 작품에 왜 출연하시게 된 겁니까? 네. 어쩌다가 같이 요 사단이 됐는지. 네. 일단 진짜 제가 이제 측근에서 한 3년 반 동안 이제 이 감독님을 지켜본 사람이었고요. 측근으로. 네, 저 측근에서가 아니고 측근으로. 네. 뭐 조선시대로 비교하자면 제가 뭐 한 좌이정 정도. 잘이죠. 예. 이 정도인 사람으로서 사실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그 감독님 오늘도 평화노원이라는 네네네. 작품을 헤이리 시네마에서 같이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엄청난 그 감독님의 영화에 충격을 받았고, 아하. 예, 굉장히 이분은 정말 B급의 한 획을 그으실 감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옆에서 현상이 형은 울고 있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이 이제 영감을 받았고 아하. 감독님 영감을 진짜 많이 네.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스타트를 끊어보자라고 해서 저는 원래 같이 팀원이랑 저희 팀원들은 다 이제 배우 쪽으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감독님이랑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이제 품앗이로 이렇게 스텝도 이렇게 하면서 좀 스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밑에서 연출부로 좀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번에도 이제 스텝으로 좀 참여를 좀 해야겠다. 좀 그렇게라도 좀 감독님 좀 힘을 좀 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흔쾌히 이제 감독님도 오케이를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또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역할이 또 굵직한 것들이 이제 한두 개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한번 좀 그래도 이 역할쯤은 너네가 좀 스텝도 하면서 좀 같이 배우로 좀 출연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박민구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준식 배우 이제 순기 역할 맡은 그 김준식 배우도 같이 스텝을 하면서 이제 배우로 출연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의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고 보니 진짜 저희가 가는 길에 그 백승기라는 충격을 팍 받아가지고 노선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세는 맞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그 독립영화라 그러죠. 그 저희가 독립영화 그 현장에 가면
갑자기 카메라가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GB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를 지금 다 같이 체험하는 이벤트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조성구 배우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그 스텝으로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해서 참여했다가 배우가 됐다는 스토리인데, 저는 이제 이 스토리를 딱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마치 무슨 공식처럼 저희 배우들도 어디 가면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 예. 저희 배우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화의 주연 배우인 손희용 배우도 어떻게 하다가 주연을 하게 됐냐 그러면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텝으로 참여하려고 했다가 연기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훈훈한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속으로 맨날 에이 뻥치고 있어 맨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솔직하게 연기 이거 하면 내가 배역 하나 할 수 있겠다라는 그거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네,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죠. 네. 티 내면 나쁜 사람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우는 처음부터 조용히 이렇게 네. 눈치껏 이렇게 그래도 조승구증은 하나 챙겨주겠지. 그치. 사실 배우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반대로 배우는 하긴 해야겠는데 맨입으로는 못 하겠고 스텝 좀 왠지 같이 거들어야지. 이게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 주객 전도로. 좀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어차피 또 저예산 현장들은 배우가 스텝하고 스텝이 배우하고 감독이 연기하고 스텝하고 여러 이렇게 구분 없이 막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관객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실 텐데 우선 제가 좀 기본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던지고 가겠습니다. 영화에 관련돼서. 이제 이 영화 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좀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헤일이라는,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이제 커피가 또 중요한 어떤 메타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좀비 영화를 이제 처음 이제 찍으신 거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좀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좀비 영화는 또 특별한 어떤 매니아층이 있어요. 좀비 영화를 되게 열광해서 좋아하는 좀비 영화 매니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좀비들마다 특성이 또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정도의 특징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막 빨라지기 시작하고 막 달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좀비들이 살아생전의 어떤 행동들을 답습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진화를 점점 하고 있어서 오히려 좀비가 이제는 거기까지 갔구나 이렇게까지 오는데, 장현상 감독님이 그리고 싶었던 어떤 좀비, 또 이 영화에서만의 어떤 좀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좀비가 너무 무서워지고 너무 자꾸 세지기만 하는 건 또 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싶었던 좀비 어떤 좀비였습니까? 저희 좀비 영화에는 말씀하신 좀비 영화의 어떤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크게 참고를 했던 것은 이게 아무래도 전염병이었고 죽었던 사람이 이제 걸리는 좀비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좀비가 되는 거다 보니까 짐자무시 감독의 데드 돈 다이나 아니면 I Am 히어로에 나왔던 좀비들이나 그런 것처럼 맨 마지막에 혹은 자기가 가장 강렬하게 갖고 있던 욕심, 마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좀비를 생각했었고, 또 좀비 분들한테 얘기하기로는 몸에 열도 많고 화도 많아서 몸을 계속 떨고 있는 그리고 항상 굶주려 있는 그런 좀비를 연기해달라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경찰이 좀비로 변하면서 2계급 특진을 외친다거나 이제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좀비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좀비 영화만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 흡혈귀 영화들이 있잖아요. 드라큘라 같은 흡혈귀 영화들이 어떤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본가들을 상징한 캐릭터라면, 좀비는 반대로 어떤 몰개성화된 어떤 대중들 혹은 이제 통제되고 있는 어떤 대중들을 표현한 메타포들이 많은데, 감독님의 영화 안에서도 그런 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봤죠. 너무 정확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 많이 쳐갖고 그날 좀 관절 뭐가 이상이 왔었는데 굉장히 그 감독님께서 좀비라는 캐릭터를 그냥 단순히 최대한 어떻게 하면 무서워 보일까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또 좀비 영화들이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보여질까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좀비를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했다라는 게 느껴져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좀비라는 설정이 좀 좀비가 보통은 시스템에서 네. 끌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네. 거기에 더해서 여기는 헤이리 예술 마을의 어떤 지나치게 상업화되어가는 실정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예술가들 모습 또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일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헤일이라는 공간이 이 영화의 이제 주 무대입니다. 예. 네. 자, 헤일이에서 그리고 지금 전작들도 헤일이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네. 헤일이라는 어떤 공간에 대한 의미와 이 영화에서 또 담고 싶었던 어떤 그런 배경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 좀 얘기 듣고 네. 싶습니다. 일단 영화는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무형의 존재잖아요. 네네. 헤이리를 실제로 배경으로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영화를 다 본다는 걸 가볼 수 있고 또 거기를 또 보고 현재에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물성을 갖게 돼서 그런 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현재성을 가지면 좋겠다 영화 이후에도. 그래서 실제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굳이 뭐 다른 마을을 할 건 없고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다른 뭐 마을을 생각했었다가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헤이리를 배경으로 하게 됐고 헤이리를 배경으로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슈들 이제 예술가들이 만든 마을인데 이제 마을이 유명해지니까 그 대기업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고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현실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비로 형상화되는 혹은 좀비로 형상화되는 모습들은 좀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안에서 예술을 해나가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예술가들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약간 조금 그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어떤 그 예술가들의 처지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담으셨고 사회적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본적인 약자들도 이야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그 한국 영화의 한동안 좀 문제점이었던 어떤 그런 독과점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CJ가 영화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CGV에서 상영도 배급도 하고 CGV에서 상영도 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극장으로 독점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대두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그 순수한 독립영화계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독립영화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독과점을 실행하고 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실천하고 네. 있습니다. 직접 영화를 만들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극장에서 직접 상영까지 해버리는 극장을 갖고 있지 않은 감독들에게 소외감과 허탈감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화의 내용과 좀 상반된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최대한 제 영화를 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CG 독과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저희 플랫폼으로서 제 영화를 포함한 그 백승 감독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를 물심양면으로 밀어서 이제 CJ 독과점에 맞서서 독립 영화들을 키워서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헤이리 시네마라고 하는 이제 극장을 오늘 오신 쿠시네마처럼 다양성 영화, 독립 영화들 많이 이제 전용으로 틀어주시는 극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극장을 또 운영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비 크러쉬 한 회에 지금 몇 개 걸려 있습니까? 하루에 몇 개 걸려 있습니까? 정말 저는 매일매일 틀고 싶었지만 또 6월 30일에 개봉하는 영화가 많아서 일주일에 3번 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 3번. 네. 나름의 또 시간대도 잘 있고, 바꿔서. 네.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거기에 이제 제가 굿즈를 만들어서 굿즈 이벤트를 건다든가 아니면 GB를 건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농담 삼아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질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또 장현상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의 감독님이기도 하시고 또 하시지만 사실은 또 이제 그런 극장 운영도 직접 하시고 나름 이 독립 영화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변에서 굉장히 애써주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또 극장 운영하시는 분이 주비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신 김에 한번 여쭤보면 독립 극장을 운영한다는 것 그건 또 감독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물론 뭐 둘 다 힘들죠.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거든요. 독립극장을 운영한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저는 크게 돈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어떠세요? 운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근데 여기 또 대표님들 K의 대표님들 계시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더 관객 수가 떨어지면서 저희 예술영화관 그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다 힘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서울극장은 닫았고 그러니까 지금 동성아트홀도 지금 다들 위기에 있고 지금 여러 영화관들이 지금 다들 위기에 있고 근데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건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경제적인 거를 떠나면은 되게 큰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기서 집으로 와서 제 작품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거를 같이 그 다른 모더레이터 분, 감독님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 자리를 만들었다. 이거가 되게 사실은 되게 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님의 연출된 자리인 건데 연출된 무대인 건데 이거를 해냈다는 그런 보람이 그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하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큰 응원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그 만드시기도 하고 또 극장 운영도 하시면서 다방면으로 한국 영화를 집행하고 계시는 장현상 감독님께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영화가 만들기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걸 누군가 봐주셔야 영화가 이제 진정한 완성이 되는 건데 또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의 노고, 그 존재의 가치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한 자리니까 주신 질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또 이게 또 내가 던진 질문은 아예 안 읽고 넘어갔어 이러면 또 마음이 또 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던져주신 거 제가 다 읽어보고 다 읽어드리고 그 중에서 뭐 이미 나온 질문은 뭐 패스를 하고 좀 마음에 드시는 질문은 속심껏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비 쿠시네님, 사돈의 팔촌의 아리가 졸업 후 미술 작품을 하는 꿈을 이룬 설정이로군요.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소름이네 소름. 네, 이 아마 이 전작도 봐주신. 여기에 그 배소은 배우 이름이 또 리아죠. 아리를 거꾸로 하는. 리아인데 아주 예리한. 그 세계관이 공유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 만들다 보면은 제 전작과 세계관을 공유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만 알고서는 막 흐뭇할 때가 있는데 이걸 또 알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자, 피리부는 꾸물이님, 자, 잔인한 좀비물을 선택하기 어려웠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좀비물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호러 코미디에 주로 사용되는 과하게 표현되는 사운드 표현을 담으신 이유와 인물들의 색을 어떻게 정하고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가 이제 아무래도 그 좀비 영화가 무서워서 못 보시는 분들, 어떤 좀비 관람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쪼랩 분들에게는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좀 열려있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영화 좀비 영화라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볼 때, 부천에서 처음에 볼 때 이제 기저귀를 실제로 차고 갔었는데 깨끗한 상태로 다시 벗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코믹적인 요소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아마 그 사운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나오면 띠용 이런 거 와와와 이런 느낌. 자, 이런 걸 사용하신 이유와 네. 인물들이 이제 색으로 표현됩니다. 그 음.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여러 네. 번 등장하더라고요. 그 두 개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사운드는 또 처음에는 음악까지 해서 좀 과하게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웃길 줄 알았는데 이 저희의 유머가 되게 소소한 유머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완전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밝은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이 그 효과음들도 강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너무 강하지 않게 최대한 앞에다가 살짝 웅 이런 식으로 앞에 약간 작게 시작을 하는 그런 곡선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효과음을 넣었는데 또 그거를 무섭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는 어쨌든 놀라게 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좀비물로서 어느 정도의 장르성은 또 지켜나갔다 놀리켜주는 네. 놀랐지 이러는 그런 꽝 하는 효과음들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색깔에 있어서는 저희가 히어로물에서 많이 보는 색깔이 아닐까요? 저희가 계속 봐왔던 뭐 프레시맨이나 바이오맨이나 또 세일러문이나 그리고 그들의 리더는 왜 항상 빨간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빨간색 진선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저희 유년 시절에 봤던 그 히어로물의 색깔이 반영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사운드에 굉장히 공감돼요, 이 상황이. 왜냐면 코미디 영화를 만들건 공평을 만들건 장르 영화를 만들 때는 어떤 특정한 감정을 이끌어내야 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관객들이 웃었으면 좋겠고 이때 관객들이 놀랐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편집할 때 아니면 지인분들한테 몇 번 보여줬는데 반응이 없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이때 웃긴 장면이다. 지금 놀라시면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제 그 어떤 그 창작자의 어떤 그 바램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좀 굉장히 이제 적절하게 잘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색깔 표현도 이제 빨강, 노랑, 파랑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 그림을 꿈속에서 그리는 장면에서도 빨간 그 세 가지 색깔을 쓰기도 하고 또 꼬무리에 뭐 그 위에 프로펠러에도 있고 여기저기 이제 나중에 결국에 세 인물이 각자 그 빨로파가 되고 아무래도 그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죠.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몰 개성화되고 그 자본주의에 잠식돼 가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정말 말씀하신 어떤 동심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나.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좀비물 중에 좋아하시는 작품은 무엇이며 참고가 되었던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좀비 영화를 대부분 일단은 다 봤고요. 그리고 다 많이 참고해서 좀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기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보면서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좀비 영화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얘네가 시체라고 해서 아니면 전염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존재가 로 그냥 다 생각해버리고 다 해치워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좀 거부감이 들었었고 또 그런 거를 보면서 통쾌함을 우린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좀 죄책감도 느끼게 되는데 보면서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근데 의외로 저희 참고가 되었던 작품은 네. 좀비 영화 중에서는 레버넌스라는 캐나다 네. 좀 독립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이끌어져 가면서 누가 사람인데 네. 거기서 재밌었던 장면은 그러니까 사람인데 몰래 장난으로 놀래키려고 꽉 했는데 네. 좀비 줄 알고 쏴서 네. 죽고 어. 그래서 실수였다 이러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영화가 저는 좀 재밌었고 그 좀비 영화 중에서 참고가 됐고 사실 가장 큰 자신감을 준 작품은
오늘도 평화로운. 기승전 오늘도 평화로운 오늘 굉장히 평화로운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훈하네요. 이 말씀하신 대로 좀비 영화에 대한 어떤 좀비에 대한 감독의 시선이 저는 확실하게 느껴져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대상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좀비 하면 우리가 딱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그런 좀비마저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따뜻함 역시 한국의 데니 보일러 아주 온기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비 크러쉬 헤이리 제목은 좀비 크러쉬 을지로 같은 속편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속편 혹시 구상하고 계신지? 네. 속편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제목을 쓸 때는 혹시나 또 나중에 내가 뭐 만들 수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화면에서만 보던 실물로 오셨고요. 뭐 이렇게 쓸 때 생각했는데 만드는 동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약간 속편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 이거 이제 질문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다 치료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좀비가 헤일이 한정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헤일이가 울타리가 있고 군사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타 지역까지 퍼졌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관객분이 말씀하신 헤일이 좀비 크러쉬 을지로라든가 뭐 동인천, 뭐 인천. 동대구 이런 거 다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가능합니까 이거? 같이 콜라보로 한번 콜라보로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함경조씨님, 자 좀비물을 준비하면서 주요 배우들과 좀비 역할을 하신 배우님들과의 호흡이 궁금합니다. 많이 체력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으셨을 텐데 배우들의 연기, 디렉팅이나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승구 배우님의 연기의 장현상 감독님의 특별한 어떤 주문이 들어가셨나요? 자, 이제 그 연기와 디렉팅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 직접 연기를 하신 우리 조승구 배우님에게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래도 배우로 직접 참여를 하셨으니까. 자, 좀비와 싸우는 역할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연 배우 라인에 지금 계신데 예. 실제로 그 좀비 역할 하신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분장도 하고 계속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뭐 아마 이 중에도 좀비 몇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막 같이 막 사투도 벌이고. 자, 어떤 그 호흡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 현장의 뭐 분위기와 또 그 와중에 감독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요구, 디렉팅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예. 네, 일단 또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기 또 좀비 역할로 나오신 또 배우분들도 학교 후배들도 몇 분 있으시고 또 제 대학 동기 연기하는 친구도 저기 보이고 그리고 또 같이 또 그 친구의 또 지인 형님도 지금 오셨어가지고 너무 또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뭐 아시겠지만은 정말 촬영 여건이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또 예산인지라 또 이게 또 좀비분들을 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회차가 또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걸 또 이제 한 2회차나 이렇게 좀 몰아서 찍어야 되는 그렇죠. 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너무 열심히 잘 이렇게 또 음. 감독님 의견에 좀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 이제 메인들 이제 참 여자 주인공 세 분. 네. 사실 정말 이 향후 이 대한민국 영화의 한 30년을 짊어져갈 여배우 3명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희가 이거를 제가 프리 때 조감독 역할을 하면서 저도 리딩을 하는 걸 많이 지켜봤고 또 촬영장 때도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디렉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는데 제가 옆에서 항상 지켜본 바로는 정말로 배우들이 연기하기 너무 편한 감독입니다. 정말 그 정도 어떤 이제 배우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때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좀 해주려고 하는 이제 성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애드립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되게 좀 수용을 많이 해주는 이제 감독님이셔서 되게 이제 배우들이 조금 너들끼리 놀아라. 나 카메라 켜놓고 갈 테니까 찍어놔라 이렇게. 나는 그냥 온 버튼만 누를 테니까 니들 한번 해봐.
좀 이런 식의 정말 관대한 감독님이세요. 어. 근데 또 이 정도 선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건 또 있어요. 아, 그럼 그 있어야 안 되는 건 예. 있어요. 예, 기준점은 있는데 아, 그럼요. 그 기준점이 약간 하한가입니다. 이게 이게 높진 않고 약간 이제 중에서 한 좀 중적 약간 이 정도인데 그래서 배우들이 엄청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되게 이제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도 정말 한국에 이런 천재 감독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것도 여자 배우들 세 분을 메인으로 한 영화가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정말 좀 저기 이제 배우 회사 쪽에서도 너무 극찬을 하셨었고 여자 배우분도 실제로 이 리딩을 하면서 정말 열의 있게 이 감독님한테 막 근데 이거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감독님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현장에서도 좀 계속 여자 배우분들이 계속 달라고 감독님 이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서 이제 새벽 한 4시쯤 되던 막 이제 지칠 새도 없이 계속 하면 이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저까지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 제 아이디어도 이렇게 냈는데 너무 좋다고 다음날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제 것만 다 좋다고 하는데 물결 하나 점 하나 다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나한테 있어서는 정말 철저한 감독이구나. 정말 아무래도 가장 그것도 애정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진 않았어도 조승구 배우의 어떤 뉘앙스와 그 정신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참작만 할게. 그냥 참고만 그냥 이렇게. 근데 그래서 그런가 그 영화가 굉장히 중간중간에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전달이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조승구 배우님이 연기한 저도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꾸물이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가 저는 이 영화의 실제적인 완탑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의 주인공은 꾸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좀 질문이 있습니다. 조승구 배우님 탈스보 연기할 때 과연 시야는 어땠을지 고충과 에피소드가 궁금한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앞이 지금 보이는 건가?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이게 사실 여기 옆에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보여도 이게 좀 고가의 탈입니다. 이게 약 한 100만여 돈 가까이, 1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제작을 이렇게 지금 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격이. 70만 원인데 70이라고 70이면 100이죠. 반올림 해갖고. 세 자리로 가야 이게 좀 있어 보이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가에 이제 좀 주문을 맞춰서 이제 왔는데 너무 탄탄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접착력도 좋고 탄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본드 냄새가 안에서 진동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거 방송 녹화되면 좀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취해서 연기했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조금 하루 써보니까 이 본드 냄새가 날라갔고 날라가는데 이제 본 촬영 때 이제 이게 이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겠지만 이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이 지금 시야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터 있어요. 근데 이게 가운데가 이게 안 보여요. 여기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연기를 하면서 이 오른쪽이랑 왼쪽 시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가 이게 안 보이는 건데 근데 좀비분들이 가운데로 다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안 보이니까 이게 보시면 영화 보시면 살짝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고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면 이제 좀비들이 이렇게 오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싸울 때도 이제 이게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이 원탑 히어로라고 하셨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 난간이 있다. 여기 조심해라. 옆에서 밀어주고 지도하에 저기서 오고 있다. 좀비들이 지도를 해줬군요 이렇게. 아니 그 이제 여자 배우분 세 분이 이제 계속 여기 구축해주고 난간 있으니까 이렇게 한걸 이렇게 위로 예 알겠습니다. 꾸물이가 왜 이렇게 눈을 흘기나 했더니 다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바람개비가 이렇게 지금 꽂아져 있는데 이게 들어가요. 누르면 이게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 머리 정수리 쪽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은근히 이게 또 기분이 이게 좀 아사모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데 근데 이게 또 탈이 이게 또 귀여워가지고 귀엽죠, 또 이제 여자 주인공 세 분이 이걸 이제 휴식 시간 때 귀엽다고
머리를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이거 귀엽다, 아 이건 뭐야 이제 이렇게 치는데 아, 이게 머리 계속 이렇게 박히니까. 근데 이걸 또 탈 속에 있어서 이게 누나 사실 이게 지금 제 머릿속 정수리를 지금 꽂고 있어서 이게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속으로 이제 그만하세요 좀 누나들 그만 네. 좀 이렇게 웃으면서. 아, 저 꾸물이 캐릭터가 상징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아 보였어요. 네, 저는 그렇죠. 보면서 그 영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극 중에서도 유튜브라는 매체가 또 제 영화에서도 유튜브가 나오는 것처럼 감독님 영화에서도 유튜브가 나와서 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감독들이 요즘 많이 고민하거든요. 아, 유튜브나 할까 그냥 그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합니다. 감독들한테 감독님 그냥 유튜브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좀 살짝 기분도 나쁘면서도 살짝 고민도 해보게 되고 막 그러는데 또 이제 그 극 중에 나오는 어떤 꾸물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이 영화 안에서 꾸물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제 그 가연 씨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녀 맞아요. 앞에 가연의 캐릭터에서 감독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도 많이 발견했는데 그 꾸물이가 그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감독님들이 유튜브를 하실 때 그 본명 안 쓰고 이제 가명 써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를 지켜야 된다는 강박도 있어요. 유튜브가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또 다른 자아를 내세우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좀 이렇게 감독님 포함 어떤 그 독립영화 감독들의 좀 그런 것도 좀 몰입해서 볼 수 있었는데 유튜브에 대한 어떤 생각 유튜브를 하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저희 채널이 있긴 있어요. 게이트 6 메이션 단지라는 채널이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조승구 배우 이자 감독을 필두로 네. 꾸준히 정말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면서 1년 동안 활동했는데 구독자가 500명인가요? 네, 500명. 500명. 네. 이게 500명 달성하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사실 뭐 저희가 뭐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네, 뭐. 그리고 저 약간 그 가연에 대해서도 감독님의 모습이 좀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인들의 모습이 좀 보였다고 생각했던 게 그 구독자분들 준다고 뭐 이렇게 뭐 무슨 스프 같은 거 막 이렇게 끓이잖아요. 예. 그게 마치 독립영화 감독의 모습 같았어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좋은 걸 막 넣어. 막 재미있는 걸 막 설정도 넣고 좋은 배우도 최대한 데려오고 해서 나름의 뭔가 이 딱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길 가는 거죠. 예, 딱 먹이고 싶은데 식약청에서 반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너무 이걸 지금 너무 좋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또 그걸 마치 이렇게 세상은 또 이렇게 오해도 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가연의 모습에서 또 중간에 막 울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예. 많이 우셨죠? 저는 그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예, 실제로. 예. 자, 계속해서 질문 좀 커피를 이제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렇게 만든 포션이 치료제고 커피는 그걸 지속하게 해주는 또 다른 성분이었고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좋은 재료를 때려 넣어서 만든 이 스프가 언젠가 빛을 발하는 그런 포션이라는 네. 설정입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좀비 치료제가 약이 아닌 커피로 치료제로 선택한 이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이 치료제고 커피가 네. 지속제 네.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분의 여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함께 있었던 조승우 배우가 한번 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제 사전 때 이제 프리를 진행하면서 사실 이전 작품들도 그렇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좀 자급자족식이 좀 많았어요. 사실 그냥 이제 저희 안에 있는 이제 배우들 써서 같이 이렇게 좀 해보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좀 났던 것 같아요. 한번 좀 지원금도 좀 받았겠다. 그래서 좀 벌써 한번 좀 크게 키워보자라고 해서 이제 감독님 아시는 또 이제 고민정 배우님 을 먼저 이렇게 좀 통해서 이제 섭외를 하려고 했었고 네. 그 중간에 이제 이민지 배우나 이제 박소진 배우 같은 경우도 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 조감독 현장 조감독 했던 그 조아영이라는 조감독이 이제 이민지 배우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A 안으로 리스트업을 이제 올려놨는데 그래서 감독님은 조금 이제
그때 좀 긴가민가 하셨었어요. 네, 제가 본 모습은 이제 슬픈 모습, 어두운 모습. 비정상시. 단편 영화에서 네. 비정상시 섹션에서 봤던 그 모습들. 항상 이제 그런 좀 다크한 네. 부분들로만 좀 보이니까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거기 회사에서 너무 시나리오를 이제 좋게 봤다. 그래서 혹시 또 자기 회사에서 추천해줄 배우가 있는데 가연 역할로. 네. 그래서 박서준 배우가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전화를 네네. 시장님한테 전화를 제가 직접 네. 하셨는데 제가 그 박서준 배우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네 박서준 배우님이요. 혹시 그분 필모 있으면은 네네네. 좀 달라고. 네. 그래서 근데 옆에서 이제 김유식 배우가 형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 그 필모 있으면 일단 감독님한테 전달이 돼요. 줘야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전화 끊고 나서 필모를 보내주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보내더라고요. 제 카톡으로. 그래서 누군데 이러니까 이제 엄청 유명한 아이돌 가수신이라고. 그걸 왜 어떻게 모르냐고. 검색해 보니까 정말 유명한 출신의 그거예요. 네, 소진이고 이제 지금 박소진이라서 그래서 몰랐을 수도 네,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걸스데이라고 하는 어떤 멋진 또 아이돌로서의 그 아티스트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영화계에서는 또 이제 막 그 시작하신 또 신인 배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쵸. 감독님한테 바로 또 그 프로필 제출해야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럼 해야죠. 이제 네. 직접 이제 이 두 분 배우가 이제 대표님이랑 직접 이제 여기 회의에 오셔가지고 작품을 너무 시나리오를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좀 잘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감독님이 고심 끝에 미팅을 하고 리딩을 했었죠. 해본 결과 생각보다 좋았죠. 그 박서진 배우님도 그렇고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이디어도 너무 많으시고 에너지가 엄청나시더라고요. 리딩 시간을 저희가 한 4시간을 했습니다. 야.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저녁에 칼국수 먹고. 칼국수 먹었으면 만족스러웠다는 거죠. 네, 그 칼국수는 뭐. 네. 자, 메이드가 질문이 지금 좋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한 번에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우리 시간 관계상 감독님, 단답형으로 배우님 하나씩 딱 뽑아서 네.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자, 박민구 자, 세계 의미 일단 그 세계 의미가 하나 다 들어왔고요. 박민구 배우님과 이민지 배우님의 현장에서 러브라인이 있었는데 현장에서의 그 케미가 어땠는지 궁금하다. 극 중에 러브라인이 있었는데 현장에서의 어떤 케미 궁금하다. 그리고 러브라인이 혹시 편집된 장면이 있는가? 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조승구 배우님은 꼬물이 착용 시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조연걸 조승구 배우님 액션 잘하시던데 무슨 훈련 얼마나 걸리셨나요? 자, 세 사람의 세계 기준 한 번 더 나왔고요. 해독제는 무슨 맛인가요? 자, 그리고 박민구도 무서워할 것 같은데 왜 도망을 안 가고 계속 좀비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그리고 밑에 굉장히 지금 긴 논문이 지금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라는 소재가 사회 비판적 요소가 강한데 이를 코미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연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혼비 백산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특히 주인공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아가 공격적인 격기 무술이 아닌 방어와 동시에 제압하는 형식의 호신술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거 두 번째 질문이네요. 매각균이 매각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졌는지, 조승구 배우님과 프랭크처럼 꼬물이를 착용하면 이게 접니다 하는데 혹시 꼬물이를 착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비상사태였을 때 총에 고무탄만 있었던 이유, 화면적으로나 연출적으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물이 캐릭터가 호돌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혹시 어떤 캐릭터를 참고하셔서 만들었는지. 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감독님 픽 하나, 배우님 픽 하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해독제는 파워에이드 맛입니다. 파워헤드 맛이랍니다. 그 박민구 배우님의 배우님과 이민지 배우님의 그 케미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삭제된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내용, 그러니까 씬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조금 중간중간 대화를 부분 편집이 줄인 것들이 했는데 제 입장에서 좀 아쉽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중간 편집이 좀 됐습니까? 네, 저는 그래도 이 사랑의 메이드가 이제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촬영을 다 했는데
이 좀 핵심적인 부분 편집은 좋았는데 그 부분 편집들이 저한테 있어서 좀 핵심 아니었나. 아, 네, 좀 그게 아쉬웠고요. 현장에서는 근데 되게 저도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저도 낯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민지 씨가 좀 저를 좀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좀 수월하게 좀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탈을 이 민구한테 있어서 이 탈은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네네. 영화 비교를 하자면 좀 제 생각엔 좀 영화 그 마스크 짐 캐리가 나오는 마스크 보면은 그 짐 캐리가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나면은 그렇죠. 예. 엄청난 이제 초월적인 힘이 생기고 네. 자신감이 생기면서 네.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이 탈은 되게 쓰고 나면 어떤 그 마스크처럼의 어떤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 박민구가 아닌 뭔가 또 슈퍼 박민구가 되는 이 꾸미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여자 주인공 3명이랑 맞서서 계속 그 중간에 제가 민지 씨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탈을 씀으로써 뭔가 더 힘이 생기는 좀 그런 자극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새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어서 그 도망을 안 가고 왜 좀비와 싸우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도 그 씬이 편집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현아 때문에 현아와 지켜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커피 공장에서 나섰을 때는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였는데 그런 대화들이 좀 편집됐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해도 관객들은 저는 다 듣고 싶은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냥 따라가 있어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크게 뭐라고 실제로 별로 안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간 거라고 당연히 갔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둘이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화상에서 둘이 이루어졌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른 제 질문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 장윤상 감독님의 감독으로서의 어떤 너무 그 멋진 부분들도 또 보게 됐고 또 그 우리 조승구 배우라고 하는 정말 너무 개성 있고 멋진 또 배우님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자, 두 분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승구 배우님은 봉준호 감독 영화에 1분 출연하기와 100억을 투자받은 장현상 감독 영화의 주연으로 원탑 주연으로 출연하기. 자, 진솔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0만 원. 아니, 100억을 받았어. 100억. 완전 뭐 넷플릭스에서 큰 거 하나 찍게 된 거야. 네. 촬영이 겹쳤다. 그 대신 그 둘 중에 어떤 거에 자, 봉준호 감독님 1분 출연자 1분이지만 뭐 나름대로 또 봉 감독님 작품이란 또 값어치가 있으니까 또 봉준호 감독님이 또 이제 기생충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명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얻게 됐고 정말 그 안에 1분 출연은 정말로 제가 월드스타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배우 활동을 하면서 참 바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갑니다. 100억 주인공 되겠습니다. 100억의 주인공. 박수까지 드리겠습니다. 장현상 감독 끝까지 한번 어떻게 되나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망합니다. 역시 바보 같은 배우 조승구였습니다. 자, 100억이 아니고 1억이라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이게 1억이었거든요. 1억이라면 조금 생각해 보겠다. 이게 1억이었는데 이제 개봉 건수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자, 그럼 장현상 감독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찍고 싶은 시나리오가 지금 딱 있습니다. 자, 100억을 받으면서 조승구 배우로 찍는다. 아니면 100억 없이 그냥 지금 자기 통장에 있는 돈 써서 뭐 한 몇천만 원짜리로 한 1,000만 원으로 제작합시다. 1,000만 원으로 대신 배우는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다. 자, 1,000만 원으로 송강호와 영화 찍기, 100억으로 조민구와 영화 찍기. 조승구. 자, 100억 조승구,
천만원 송강호. 1,000만 원에 같이 찍을 수 없어요. 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럼 뭐 이렇게 안 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1,000만 원에 100억이면 저 조승우 배우와 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아, 두 분 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새삼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손영 배우 버렸거든요. 그때. 저는 송강호 선택했는데, 참. 자, 어느덧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요. 또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점들은 또 이제 또 네, 이거 여기-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요? 예, 요거 또 여기 회의 그 직접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여기 네. 방이 같이 있으니까. 예,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간단하게. 그리고 아니 뭐 나가서 또 이게 또 사진 한 장씩 찍어주시면서 대화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저기 끝으로 제가 이 두 분께 뭐 다른 데 가면 이제 보통 뭐 앞으로 차기작 계획부터 해서 뭐 인사 말씀 시간 갖는데요. 오늘은 좀 저희가 컨셉을 좀 달리해서 여기 계신 우리 관객분들 포함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영화를 좀 N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부천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 봤는데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또 안 보던 게 계속 보이고 볼수록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배경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여기 오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영상 편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수요일날 개봉을 바로 그냥 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또 좀비를 출연해주신 분과 촬영 감독님도 오셨는데 오늘 촬영부 친구들도 오셨고 그래서 이 작품은 제 인생에 좀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같이 팀원분들과 함께 찍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그 노력들이 좀 그 어떤 저희의 예상과 어떤 그 기간 그 이상을 실력을 각자가 노력을 발휘해서 만든 작품이고 꼭 그래서가 아니라 또 제가 5번째 영화로서 이렇게 영화를 몇 번이고 이렇게 봤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영화고 저도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N차 관람을 저 스스로 한 1000번, 10,000번 정도 봤지만 N차 관람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매력이 발견되는 그런 영화라서 좀 자신 있게 사실 추천드리는 영화고 오늘도 KU 시네마 여기 와가지고 보는데 이제 처음에 영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이렇게 좋은 화면과 좋은 음질로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보여서 그 영화에 숨겨진 그 디테일한 대사들뿐만 아니라 음악들이 되게 그리고 그런 화면들이 화면들이 굉장히 좀 저 스스로에게 또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아까 백 감독님이 웨메이드라는 말씀하셨지만 웨메이드이지만 또 웨메이드라는 말을 들을 만큼 개성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또 모두의 멋진 노력이 녹아든 웰메이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를 만든다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을 것이며 또 이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 저예산 영화들은 감독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 직접 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만드셔야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또 이렇게 결국 관객분들을 만나는 이 순간까지 주마등처럼 아마 지나가시면서 감회가 되게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옆에서 봤는데 지금 눈물이 참느라고, 계속 지금
나올 뻔한 거를 여기서 딱 물어줬으면 지금 여기 촬영하고 계신 분들 지금 대박이다 했었을 텐데 아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딱 한 방 흘렸어야 되는데. 예. 자 우리 그럼 조승구 배우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또 배우님도 이 작품에 또 출연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직접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 조감독 역할도 하시고 또 꾸물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감회가 되게 새로우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배우로서 이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셨는데 같이 한번 또 영상 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또 같이 촬영해주셨던 여기 촬영 감독님이랑 그리고 또 옆에 서브로 이렇게 촬영해줬던 친구도 여기 와 있고 여기 스텝 겸 배우로 출연해줬던 친구들도 있고 참 많은 지인들을 썼습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저도 이 영화 말고도 항상 다른 영화 촬영장을 많이 가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그 영화라는 게 이게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영화가 이게 흥행이 돼도 좋겠지만은 흥행이 안 돼도 그 반년 동안 같이 했던 그 가족 같은 그 분위기와 그 사람들을 알게 된 그 과정은 정말로 평생 남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좀비 크러쉬 헤이리는 제가 또 직접 이렇게 연출부에 이렇게 붙어서 같이 작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작품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이 같이 출연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더 너무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감독님이 또 이제 어떤 작품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흥행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네, 흥행이 안 돼도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감독님 좀 우실 거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뭐 흥행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흥행이 되면 흥행이 되는 대로 저희끼리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감독님이 또 다음 작품에 또 뭐 이렇게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항상 앞으로도 계속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게 또 영화 찍는 맛이잖아요. 또 드라마와는 다르게 또 영화 같은 어떤 끈적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감독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같이 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영화 작업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말씀 듣는데 저도 막 가슴이 좀 뭉클한 것 같습니다. 이 개봉 자체가 참 기적이고요. 일단은 이 작은 영화들은 흥행을 한다면 뭐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뭐 흥행을 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면 좋은 거지 또 그걸 뭐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미 좀비 크러쉬는 충분한 성공을 거둔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유의미한 족적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또 영화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장한 일 하신 거니까 이 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계속 이제 또 개봉하면은 막 오늘 몇 명이 올까 또 왜 오늘 하필 비가 내릴까 저도 두 달 전에 개봉했을 때 개봉 첫 주 주말 두 번째 주 주말 다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이 날 버렸구나 막 생각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또 그냥 이 순간을 이렇게 즐겨주시고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또 이 두 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풍경을 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또 내 영화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또 이 쿠시네마 분들도 너무 또 감사드릴 것 같고요. 좀비 크러쉬 헤이리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재미있고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도 많은 또 홍보해 주셔서 남은 관람 일정들 좀비 때처럼 북적북적 사람들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음 집을 찾아가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을 좀 나눠야 되는데 저희 선물 혹시 몇 개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희 8개 정도 있어서 8개? 예. 한 10개 정도 있어서 그냥 네네. 선착순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선착순으로? 아니 네. 그 여기 네네. 댓글 남겨주신 예. 그 순서대로 아, 댓글 남겨주신 순서대로 간답니다. 그럼 아이디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종크 쿠시네님, 네. 피리 부는 꾸물이, 헤이리, 카카오, 셋, 함경조씨. 넷, 다섯이었어요 지금까지. 아, 다섯입니까? 다섯이었어요. 엄지님, 네, 여섯, 영화군님, 보라님, 조원이님 다 드리겠는데요. 아, 거의 뭐 지금 네. 남겨주신 분들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을 전하면서 네. 네, 우리 또 감독님과 배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인회를 지금 준비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강제 사인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꼭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인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감독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또 네. 해주십시오. 네. 네, 또 이렇게 촬영까지 다 해주시고 뜨거운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 자리 마련해주신 KU시네마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KU시네마는 또 특히 좀 영화에서 어떤 영사적인 뭐 문제들에 있어서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엄청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사와 음향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극장에서 이 영화를 틀 수 있어서 창작자로서 되게 큰 기쁨이었고 또 다음에 또 잘 만들어서 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준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다 함께 있던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100억의 그 조승구냐 뭐 천만에 송강원이 했을 때에 그때 딜레이가 좀 길었어요. 좀 그래서 딜레이가 있었죠. 근데 조승구 플러스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100억의 조승구를 100억의 조승구 그리고 우리 또 함께 올 수 있는 자리를 저들 또 만들어서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 노력하고 또 아이디어 나누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회를 좀 한번 저도 잘 만들어보고 그런 영화의 묘미는 그렇게 또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쓸 때는 정말 혼자 혹은 뭐 한둘이서 머리 쥐어싸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만드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꼭 제가 단톡방에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KU 시네마 훌륭한 또 이렇게 극장에서 좀비 크러쉬 헤일이라는 영화를 또 훌륭한 사운드로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이렇게 GV까지 열게 해주신 점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작업이 분명히 저희가 스탑은 아닙니다. 계속 ING고 스타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같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가족 같은 분위기로 계속 함께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나중에 또 한번 좋은 촬영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에 또 모더레이터로 불러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